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억 특급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 뉴스로 여러분께 브리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올해 100조로 커진다. 가전사 구독시장 판 키우기 해서 이제 구독시장 여러분 기존에는 우리가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독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냉장고, 세탁기, 뭐 전자레인지, 에어컨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KT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가전 구독시장 규모가 2020년 40조 원에서 올해 1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이나 LG도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제품군들을 삼성과 LG도 준비하겠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AI 제품 중심의 구독 서비스를 할 것인데 보면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상당히 어필이 될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스마트폰도 구독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신제품을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월별로 납입한다라고 하면 구독 서비스도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죠. 자,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팹에서 PH1 마무리 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미국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 펍에서 이렇게 지금 공사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게 예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관세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관세에서 자유로워지면 미국에서 생산한 물건이나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들을 미국에 있는 다른 벤더사나 혹은 다른 기업들한테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관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겠고,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혹은 매출에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은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370억 달러를 들여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이죠. 당초에는 2나노나 4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거점으로 설계했는데 2나노 공정에만 주력하기로 계획을 바꿨고요. 미국 정부로부터는 47억 4,5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받기로 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이 보조금을 다시 협상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하고 있고, 아무래도 테일러 팹이 이제 공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거기서부터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조금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삼성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36 5G 국내 출시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급형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라고 해요. 좀 더 싸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급형 A36에 들어가는 기능 중에는 사진 속 불필요한 피사체를 제거할 수 있는 AI 지우개 기능이 있고요.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려 검색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기능, 그리고 화면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궁금할 때 홈 버튼을 길게 눌러 음표 모양을 선택하면 즉시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I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고, AI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 있는 AI 버튼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6.7인치형 대화면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탑재를 했기 때문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1200니트 밝기를 지원해서 야외에서도 선명하고 또렷한 화면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상당히 강점일 수 있겠네요. 보통 스마트폰 보면 배터리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밝기를 어둡게 해놓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폰 밝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두워서 글씨가 안 보이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5천만원에서 광각 카메라를 비롯해 800만원에서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500만원에서 접사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 뭐 그러면 일단 카메라 3개 있다라는 거죠. 카메라 3개가 탑재되어 있다라는 거고, 광학식 손떨림 보정과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또렷한 촬영을 지원한다. 그리고 배터리는 5000mAh로 대용량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갤럭시 35 5G 대비 15% 더 커진 베이퍼 챔버는 발열 효과를 조금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열이 좀 제어되니까 좀 덜 뜨겁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면과 후면에 코닝에서의 그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를 채용하니까 좀 더 강화되겠죠. 조금 더 충격에 강할 수 있겠고, 녹스 볼트를 통해서 생체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 관장 금리 하락 더 이자 부담 감소 지속. 요 뉴스 보면 이런 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은 가족들한테 상속 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상속된 주식들을 담보로 해서 상속세를 납부를 하는데 이자 부담이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고 더 가져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요 총수 일가의 이 대량 지분이 매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겠다. 뭐 그런 거 여러분께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오너 모녀 뭐 삼성물산 주식 담보대출 현황에서 삼성전자 혹은 삼성물산 이런 주식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서 좀 불안하고 갑자기 이렇게 매도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었는데 다행스럽다. 이런 부분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맹추격에 울트라급 AI 폴더블 폰으로 맞불을 놓았다라는 뉴스인데 이거 이제 삼성 Z 폴드 7 티저 사진이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이제 Z 폴드 7을 지금 내세우면서 한 달 전부터 여기저기서 광고를 엄청 하고 있어요. 뭐 혁신적인 디바이스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공개된 영상에서 더 얇고 가볍고 견고하게라는 디바이스의 혁신을 강조했다라고 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일단 8.2인치 디스플레이, 요게 눈에 띄는데 8.2인치면 아이패드 미니보다 좀 더 크나요? 아이패드 미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 굳이 우리가 패드나 이런 거 사지 않아도 폴더블 폰이 이제 패드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께가 3.9mm, 엄청 얇다라는 거죠. 엄청 얇다라는 거. 그리고 Z 플립 7 같은 경우에는 6.85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니까 플립폰이 조금 더 커졌네요. 화면이 조금 더 커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 폴더블 폰에서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32.9% 1위, 그리고 화웨이가 2위인데 화웨이는 거의 중국에서만 시장 점유율이 있을 거라서 조금 뭐 그렇게 막 엄청나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Z 폴드나 Z 플립 7 같은 경우에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니까 사용자한테는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거다. 뭐 그런 거라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라고 볼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 하나 또 보고 넘어가죠. 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에 보이스 아이디 기능 추가해서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빅스비야 내일 일정 알려줘 했는데 뭐 딸이 일정 알려줘 했는데 엄마 목소리인 줄 알고 엄마 일정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기존의 삼성전자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엄마 목소리나 딸 목소리나 구분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세세한 기능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족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뭐 자식들 목소리 다 구분한다라고 하면 그 목소리에 맞춰서 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의성이 강화되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별 수급이 상당히 괜찮죠. 지금 개인들이 털고 나간 걸, 그쵸? 개인들이 털고 나갔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사모펀드가 한 달 중에 한 4, 5일 빼고는 계속 샀죠. 기타도 계속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샀을지 한번 볼까요? 자, 한 달 동안 수급 보시면 여러분 외국인이 100만 주를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만 주를. 그러면 보십시오. 외국인이 100만 주 들고 있는데 개인이나 기관이 던진 걸 외국인이 이렇게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상승해서 빠져나가려면 100만 주 빠져나가려면 여러분 최소한 20-30%는 올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20-30%는 상승이 나와줘야 요 100만 주가 탈출할 수 있어요. 요런 종목을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나 사모도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죠. 왜 들어왔겠습니까? 뭔가 회사에 이벤트가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혹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렇게 사 모으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께서 발굴하셔야 되는데 제가 매일매일 다른 종목들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매일매일 종목을 발굴할 수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단타를 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제공해 드린다는 거죠. 물론 중장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찔끔찔끔 이렇게 이 단타로 5%, 10%, 15% 이렇게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이런 쏠쏠한 재미 여러분께 안겨드린다라는 것, 저 100억 특급이 매일매일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100억 특급을 통해서 매일매일 안심하고 좋은 정보, 괜찮은 종목들의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다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순매수도 보시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 제가 삼성전자 홀딩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도 보시면 기관 수급도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기관이 조금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관 수급도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좀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100억 특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